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월 23일입니다. 어제 SM 관련한 영상을 올리고서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고, SM보다 더 찐 수혜주 이 주식을 오늘 간단히 언급하고 추가적으로 또 업데이트 영상을 올리려고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SM 목표 주가 36만원, 36만원이면요 지금 3주의 시가총액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한 12만원대가 이러니까 36만원이면 대략 계산하면 약 about 9조입니다. 9조.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면서 보수적으로 회사의 경영 목표를 좀 계산하면서 6조 정도를 단기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단에서 PER을 좀 할인해서 계산한 게 6조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9조 36만원 매알 개전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정말 이 종목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 회사가 유튜브에서 SM 엔터테인먼트가 SM 3.0 전략을 발표를 영상을 통해서 했습니다. 2025년까지 주가를 36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결국 지금 카카오랑 지금 이제 하이브랑 그런 경영권, 물론 얼라이먼트 그쪽에서 이제 상당히 시작을 했던 이런 경영권 지배, 이런 거에 대한 이슈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공격적으로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야지 주주의 입장에선 편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이런 영상들이 오늘 SM에서 발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8,500억 이렇게 약 1조 정도 투자해서 퍼블리싱 역량 내재야 국내 네이블 팬 플랫폼 확장 이런 걸 목표하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에선. 그런데 말이죠. SM을 제가 어제 장기적으로 지금 지분 경쟁 말고 숫자만 그냥 봤었을 때는 충분히 JYP를 비교하면서 한 6조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SM보다 더 찐 수혜주가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주식 오늘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추후 업데이트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제가 영상을 한번 관련해서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 종목은 아니었고요. 이 관련된 플랫폼 회사랑 비슷한 회사였는데 그것도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판단은 투자자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영상은 1.25배에서 1.5배속으로 보시면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시장 간단 브리핑은 하고 넘어갈게요. 코스피 오늘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올랐고요. 미국의 FOMC 연준 회의록이 발표됐고 긴축이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왔지만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리 동결이 있으면서 주가는 상승했다 이런 소식이 뉴스에 좀 크게 있었고요.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고요. 엔비디아, 젠슨 항이 그렇죠. AI 수요 이런 것들이 서버 수요 침체된 국면을 탈피할 수 있고 AI 때문에 결국 칩이 결국 수요를 결국 견인할 수 있다. 반도체 시장을 좀 바닥을 알리는 신호가 됐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반도체 재고나 이런 것들 뉴스는 2분기까지 3분기까지 어려울 수 있다를 방증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런 뉴스들 젠슨항의 인터뷰 그렇죠 실적 발표하면서 쏘아주면서 오늘 반도체가 상당히 대형주 위주로 좀 좋았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전히 좋았던 건 그렇죠 오늘 엔터도 좋았는데 오늘 GPT 관련 종목들 그렇죠 AI 관련 종목도 심지어 이 AI가 헬스케어에 연결된 셀바스 이런 AI. 그래서 오늘 테마별 시세를 보시면은 보험주도 좋았어요. 보험주들이 손해보험주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작년에 거뒀다 이런 실적 발표와 함께 상당히 좋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 AI, GPT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기술, 손해보험 이런 쪽으로 테마가 상당히 형성됐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나쁘지 않았고요. 역시 SM 보시면은 4% 넘게 코스닥에서 10위권에서 가장 좋았지 않았나. 오스테인 임플란트는 내일 그쵸 공개 매수 그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주가가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지는 특징적인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여기까지 잠깐 얘기하고요. 요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왜 올랐나요? 좀 전에 얘기 드린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AI 챗봇 결국 시대를 상당히 아이폰이 세상을 바꾸고 이런 것처럼 시대의 흐름을 변화하는 기술들이 항상 나오는데요. 이게 윤리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단점 여러 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AI 그쵸? 우리나라 어제 출생률이
뉴스도 그렇고 하루 종일 떠든 그런 이슈였고, 정부에서 뭐 24시간 뭐 원격 진료 대면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까지 오늘 형성하는 그런 하루였는데, 결국에는 시대를 상당히 바꾸는 기술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결국 그쵸? GPT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GPT는 결국 그 기본적인 수율을 반도체를 이끌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젠슨 항이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고, 반도체 침체 국면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내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지속 영상에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메인 얘기죠. 사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영상을 바로 또 하루 만에 준비했는데, 일전에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리면서 매일 올리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또 연일 좀 시간이 나서 약속을 좀 빨리 마무리하고 와서 이렇게 올리게 돼서 상당히 저도 좀 기쁜데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 답은 아니죠. 저도 제 생각을 말하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M 아까도 초도에서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보시면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오늘 통해서 SM 3.0 글로벌 확장 및 투자 전략, 자, 그리고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약 1조 정도 투자를 할 거고, 이거에 따른 실적이 23년 1조 원, 24년 1조 4천억, 매년 4천억씩 그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로. 자, 22년 실적이 매출이 한 8천억 정도였거든요. 올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오프닝도 됐고 콘서트 계획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 후부터는 상당히 좀 더 아직은 공격적으로 좀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은 그쵸? 뭐 나이크 계획이 어제 얘기도 했었지만, 어제 영상에서 영업이익률을 거의 5에서 6% 올리는 것도 있고요. 자회사 키스트나 SMCNC 이런 회사들을 좀 빼면은 연결 기준으로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는 건 분명한데, 올해 영업이익 2천억 이상은 저도 좀 괜찮다고 보는데, 요거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렸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분 경쟁이 일어나는 가까운데, 주주들의 손을 서로의 편을 들기 위해서 오히려 SM에서 좀 강력하게 더 얘기한 것도, 그죠? 뭐 어떤 분은 4개의 캔디 이런 말을 또 쓴 것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 약간 달콤한 얘기를 해야지만 주주들이 어느 편에 이렇게 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사실 발표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 36만원, 시총 9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여러분이 당연히 판단하고 본인의 몫이긴 합니다. 이게 36만원 가면 지금 3배 오르고 2년 만에 주가가 만약에 25년 목표가 이러면 24년, 올해가 23이니까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긴 합니다.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6개월 만에, 1년 만에 진짜 이 회사가 이 경영대로 간다면은 결국에는 내 코드를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기회 요인이 되겠죠. 지금의 수급 논쟁에서 벗어난다면. 저도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하지만 저는 9조까지는 아니고 한 6에서 7조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면서 사실 추천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어제 사실 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게 요거거든요. SM이 공시를 냈죠. 이 상기능강 공시를 냈는데, 아까 보세요. 이게 23년에 1조, 그리고 1조 4천억, 1조 8천억. 어제 공시 낸 것보다 오늘 유튜브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700억이 업이 됐고, 그쵸? 여기가 5천억이면 800억이 업이 됐고, 제가 근데 어제 6조를 부른 거는 여기에서 20% 정도 할인,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영업이익단에서 PER을 뭐 JYP나 이런, 그쵸? 하이브나 약간의 동종업 이런 PR을 계산해서, 사실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서 시총을 대략 목표가를 좀 말씀드린 건데요. 회사 상기능 경영계획, 이걸 믿을 것인가? 당신은 믿으십니까? 그죠? 이거는 역시 투자자의 몫입니다. 자, 주분남이 설명한 자료 요거였고요. 보다 강력하게 금일 발표한 게 누구였습니까? 회사입니다. 회사. 누가? SM 엔터테인먼트가 발표를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하이브가 그쵸, 이수만의 대주주 지분을 빨리 납입하면서 다 인수를 한 거를 어제 또 공시를 했고요. 일본, 미주, 동남아 이런 데다 제작 센터를 SM에서 구축해서 신규 지적 재산, 즉 IP를 발굴하는데 활용하겠다.
또한 메타버스와 컨텐츠 역량 강화에 활용을 하면서 OPM도 올리고 결국 멀티플은 25% 정도 보수적으로 동종업계 할인해서 적용하면 36만원이 개선될 수 있다. SM 3.0을 통해서 이런 여러가지 지배구조 여러 이슈를 미래 전략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됐기를 바란다 하면서 오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안 보신 분은 SM 3.0 하면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올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나서 한번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M 지금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지분 경쟁 노이즈 카카오냐 하이브냐 그쵸? 공개 매수를 더 올릴 것이냐 이런 거에 묻히지 말고요. 잘 생각해보자. 이 회사가 하이브처럼 JYP의 영업이익 OPM 30%가 가능 달성한 게 아닌가. 결국 SM도 라이키 기획도 다 이런 게 사라진다면 제대로 된 경영만 가능하면 아티스트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에스파만 사랑하시는 만약에 팬덤이 있으시면 충분히 어떤지 회사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워낙 아티스트가 대단하죠. 하이브가 사실 아티스트가 뭐 BTS부터 해서 이번에 뉴진스가 뜨고 있고 하는데 아티스트적인 측면에선 사실 하이브보다 SM 원조 SM이 더 버라이어티하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SM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계속 업데이트 드릴 거고요. 숨어있는 찐 수혜주 디어유 SM의 손자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그쵸? 손자 회사고요. 월 구독형 플랫폼 버블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전에 SM 한번 소개드리는 영상에서 간단히 얘기했었습니다. 자, 왜 이게 더 찐 수혜주냐? 소속 아티스트가 SM 소속 말고 JYP 소속까지 있습니다. SM의 손자 회사이기도 하지만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요. 심지어 박진영 대표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JYP 소속과 SM 소속의 아티스트 여러 그렇죠? 120개 팀이 이 버블 안에서 팬덤 버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되는 매출, MD 매출 뭐 이런 파생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플랫폼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하고 9만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바닥에서 한 2배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차트는 오늘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이브가 이수만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쵸? 3% 정도인가? 4%는 풋옵션 남겨놨지만 거의 다 인수했다고 보시면 되고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면서 하이브의 플랫폼은 또 뭐가 있죠? 팬덤 문화? 위버스. 제가 일전에 하이브를 영상을 유튜브에 2021년에 올리면서 그쵸? 2번 정도 올렸었는데 이 올린 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21년 7월 14일 제 유튜브 구독 누르시고 하이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하이브 위버스 블랙핑크가 위버스에 들어갔다. 위버스의 가치는 얼마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상당히 높았을 때였어요. 작년 21년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22년부터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고 하이브도 많이 꼬라박기도 했는데 이때 주가를 보시지 말고 요 설명된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위버스의 플랫폼 여기와 이 버블의 플랫폼 그쵸? 위버스, 버블 이거의 두 개의 플랫폼의 시너지가 되면은요 위버스 소속 아티스트는 BTS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뉴진스 들어가겠죠. 거기에 YG 엔터테인먼트는 아까 이 버블에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여기에 위버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77개 팀 SM이 열등이 여전히 많긴 하죠. JYP랑 하면은. 하지만 이게 하면은 거의 200개 팀이 됩니다. 뭐 신생 가수 계속 들어갈 거고요. 아티스트 계속 해외 이런 데도 위버스 안에는 들어가니까 세계 최고 팬덤 플랫폼이 탄생하신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영권을 카카오가 가져갈 것이냐 뭐 하이브가 더 가져갈 것이냐 공개 매수를 통해서 누가 가져가도 사실상 시너지는 저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찐 수혜주는 디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재무제표 보면은 비쌀 수 있습니다. 시총 오늘 마감가로 한 1조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 뭐 1000억도 안 나오고 그쵸? 500억도 아직 안 나오는 회사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글쎄요. 이 팬덤 플랫폼 문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강력한 IP 즉 직접 재산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에 하이브가 시총 뭐 10조 정도 갔을 때도 저는 아까 이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에서 위버스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 하이브를 높게 했었는데 뭐 이런 오버행 물량 여러 가지 물량들 그리고 작년에 시장 안 좋았던 그런 건 물량들이 주가를 끌어내리긴 했었는데 하이브도 이 위버스 그리고 SM을 인수하면서 이 버블의 시너지 가치를 같이 생각하실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어유는 결국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이에요.
SM 스튜디오스, 아까 SM의 손자회사라고 했는데 SM 스튜디오스가 33%, 그리고 JYP가 약 22%, 유통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DOU는 아이돌 그룹, 이런 그룹의 아티스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MD부터 해가지고 팬덤 문화를 확산시키고, 거기에 따른 숫자를 계속 업사이드를 포텐셜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하면서 공모자금도 받았고요. 유보율 상당히 높고, 그쵸? 처음에 좀 회사가 까먹은 돈은 있었지만 결국엔 이 하이브가 또 위버스라는 플랫폼과 시너지를 일으키면은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DAU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사실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162억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시총 아까 1조 하면은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21년도 대비 약 23% 정도 그쵸 증가를 했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63억을 시현하면서 그 전년도가 마이너스 250억이었거든요. 엄청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쵸? 추정치에서 흑자 전환을 한 걸로 이렇게 그냥 볼 게 아니라 상당히 기업이 많이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당기순이익이나 매출과 영업이익 20% 이상 성장한 것에서 볼 수 있고, DAU가 일본 진출까지 지금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키스타, SM, CNC 이런 것들이 SM의 그쵸 연결 기준으로 좀 손실을 까먹던 자회사들을 정리하는데, DAU도 뭐 정리가 된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자회사 매각 검토, DAU는 대상 아니다 라고 SM에서 못을 박은 것도 결국에는 호재로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SM이 왜 DAU를 팔지 않을까요? 정말 핵심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공시까지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SM, DAU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SM과 하이브의 지분 싸움에서 핵심 자산으로 평가하는 DAU가 최근에 58,000원까지 갔다가 주가 급락이 잠깐 반응을 나왔었지만 오늘 다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요. 이게 결국엔 하이브가 가져간다고, 카카오가 가져간다고 해서 누가 가져간다고 해도 시너지가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카카오가 가져가면 카카오의 어떤 플랫폼 안에서 또 그 버블에 분명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의 재무제표보다는 좀 큰 성장성을 그릴 수 있는 강력한 팬덤 문화는 진짜 우리나라 지금 한류 문화에서 이런 SM, 뭐 JYP, 하이브 이런 회사만큼 그런 회사도 없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최근에 보면은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나 어떤 그런 컨텐츠가 정말 전 세계적인 상위권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컨텐츠 문화, 단순히 이런 가수와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뛰어넘는 그런 문화가 옛날에 중국에만 들어가는 그런 한류 문화를 넘어서서 글로벌 플랫폼 이런 식의 성장성을 보여준다면 숫자에만 너무 올인될 필요는 없고, 지금의 지분 경쟁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이 노이즈가 끝나면은 결국 회사의 본연 가치로 돌아간다면 정말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수혜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위버스 얘기는 했었는데 제가 2년 전에 DAU의 얘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준비해서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 채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